안녕하세요.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우리가 총 35년 일본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첫 번째 1910년부터 1919년까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무단 통치했다라는 그 시기로 보고요. 19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라고 하는 시기였고 193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정치를 했던 그런 시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10년 경술국지 이후에 1919년 3월 1일 날 거족적 민족 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저 중국 상해라는 곳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구체적이며 활발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1910년 나라를 빼앗겼을 때부터 19년 3.1운동을 더 지나서 1930년대 지나서 30년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한인애국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면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과 함께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한인애국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하면 누가 떠오르죠? 첫 번째 윤봉길 의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항일운동했던 한인애국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요, 도대체 20년대에는 그러면 또 아니면 10년대에는 독립운동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대에도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커다란 뭔가의 전기를 일으킨 큰 사건은 별로 없었고요. 20년대 들어서 여러분들 의열단이라고 하는 아주 의로운 일을 열렬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열단의 그런 무장투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30년대에 있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30년대가 되면 이미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대의 청년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거의 자랐기 때문에 조국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백성들 사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에 의열단이라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약산 김원봉이라는 선생이 있었고요. 그 아래 조직원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김익상 선생이라든지 김상옥 선생이라든지 박재혁 선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했었고, 그것도 지나서 30년대 돼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독립운동 자체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이 성장하게 되고 더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갈취해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도 우리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봉창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이봉창이라는 분은요 1901년 8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01년이면요 본인이 5살이 됐을 때 우리는 을사늑약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본인이 10살이 됐을 때 우리는 이미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그 시기에 일본 선생님들이 와서 칼을 차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인텔리하게 아주 지금 모던한 그런 요즘 젊은이 같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봉창이라는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뭔가 자기만의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1931년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졌는데 한인애국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인애국단은요 누가 만들었느냐? 상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는 김구 선생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이라는 분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우리나라를 되찾고자 만들었던 그 조직 단체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에 1931년 이봉창이 찾아와서 단원으로 같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봉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일본의 저 일왕이 살아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폭탄을 만들어주면 내가 일본 왕을 죽이고 나 스스로도 죽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인애국단에 가입했을 당시에 이봉창 선생의 모습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가슴에 목걸이를 하고 있죠, 그죠? 나는 적성으로가 조국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 위하여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 바로 여기 차고 있는 이 목걸이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도쿄로 갑니다. 도쿄 일본 왕이요, 이제 일본 왕이 관병식이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그런 행렬 같은 것들을 그냥 행사하는 곳에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곳에, 그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요욕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일본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마차에다가 이 준비했던 양쪽의 폭탄 중에 하나를 던지고, 하나는 나 스스로 죽겠다고 해서 가져갔던 이 폭탄을 가지고 일본 왕이 마차에게다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을 던졌지만 이 첫 번째 일본 왕을 죽게 된 폭탄은 아쉽게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폭탄 하나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는 일본 왕을 죽이고 하나는 스스로가 죽겠다고 했는데 이 폭탄을 할 수 없이 일본 왕이 마차에다가 던져서 폭발했습니다. 팡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일본 왕은 이미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 일본 왕을 죽이는 일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봉창 의사는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3번을 외치고 결국은 끌려가서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와 형무소에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